자, 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6월, 9월 분석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일단 강의 업로드는 9월 분석 강의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분석은 제가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에 올려드린 강의가 있을 거고 그 올려드린 강의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9월 분석은 지금 9월 평가원 끝난 직후에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 9월 분석 강의를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올해 9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강조드린 그 출제유도의 분석 자체가 일관되게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캐스트 댓글이나 혹은 수강평 같은 거 보시면 석준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텐데 그 학생들이 9월 평가원 때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음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6월 평가원 분석과 행동지침에서 출제유도가 어떻게 떨어질지를 예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내고 있는 방향성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린 부분 자체에서 9월 평가원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유도가 일관되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만 깨우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 강의를 굳이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단순히 해설 강의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자체가 필요한데 요즘 친구들은 그 분석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27살에 공부했었을 때 했었던 그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강의에 녹였다고 보시면 되고 6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 일관된 풀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라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달라지는 흐름을 맞춰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해서 자 보세요. 6월 평가원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분석 6월 평가원이 있으니까 이건 먼저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강의도 제가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엄청 좋은 강의라고 아이들이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6월 평가원 분석 강의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9월 평가원 할 건데요. 핵심은 두 개의 출제유도의 핵심, 두 개의 강좌의 핵심은 어쨌든 출제유도가 뭔지를 제가 바로 설명드릴 거고 6월 평가원이 갖고 있었던 출제유도와 9월 평가원이 갖고 있었던 출제유도의 방향성을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파이널 수업할 때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지문들이 섞여집니다. 그게 확정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할 때는 6월 분석과 9월 분석에서 맞췄던 거, 만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지문을 공부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해서 출제유도가 똑같다는 걸 보시면 방향성이 확인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단순 해설이나 단순 복습이 아니라 출제유도가 분석이 되고 객관적 기준 자체가 확립될 거라는 걸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서 핵심 특징은 자 6월 평가원이 갖고 있는 특징 문학에서 보였었던 6월 평가원은 제가 6월 평가원 분석 강의할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단순 팩트 체크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면 평가원은 올바른 기조대로 나오면 단순 팩트가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통합적인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들이 9월 평가원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까딱하면 수필과 연결되지만 많이 틀리고요. 됐죠? 고전시가 까딱하면 두세 문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합적인 사고 능력 자체가 죽어 있으면 연결되는 흐름 자체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사고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 자체를 안 해봤으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6월은 단순 팩트였고 9월은 조건부끼리 연결되는 범주와 문제와 문제 간의 상관성으로 연결되는 문제. 알겠죠? 그 다음 구체와 추상, 상대와 구조 자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단순 팩트로만 때리면 시험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 팩트가 아니라 출제유도가 됐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공부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패턴과 동일한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태도, 필요한 사고 능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훈련하는 방식은 보기 문제와 객관적 기준을 연결하는 포인트 자체를 연습시킬 거고 제가 9월 달에 문학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범주화와 통합적 풀이 연습 자체를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범주와 통합적 문제 풀이. 알겠죠?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문학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문학을 단순 팩트로만 보면 그 단순 팩트만 보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시야를 넓힌다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여전히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하고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기준 자체가 똑같은 출제도를 계속 냈는데 처음에는 6월 평가원이 쉬웠던 이유는 과학기술을 엉망으로 냈습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지문이 가나지문 같고 인문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본 거예요. 6월은.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논리적 패턴이었습니다. 9월도 과학기술을 정상화시켜놨습니다. 정상화시켜놨는데 과학기술도 네 번째 단락을 단순히
개념 정의로 때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에 있는 핵심 원리만 찾으면 되는 시험이라서 쌤 생각은 과학기술을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 겁니다. 알겠죠? 올릴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건 9월 평가원 때 첫 단락과 첫 문장 기준으로 상대어 잡는 거, 시간무사 잡는 것만 포인트만 맞추면 엄청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지문이라서 우리가 배웠었던 기준 안에서만 놀면 됩니다. 됐죠? 해서 이와 같은 것들 반복 훈련할 거고요. 첫 문장과 첫 단락을 토대로 글을 끌고 가는 힘. 그 다음 9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주제의식이 비슷했던 지문들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논리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해서 교재는 6월, 9월 전문항을 해설할 건데요. 6월 평가원은 제가 과학기술 지문은 수업을 안 했습니다. 알겠죠? 왜 안 했냐면 과학기술이 의미가 없는 시험을 내버렸기 때문에 단순 정보 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전문항 해설할 거고요. 해설 강의에 있는 것보다 딥하고 깊게 할 겁니다. 왜냐면 해설 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쓰고 싶었었던 것들을 다 못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설 강의를 봤다 하더라도 6구 분석하는 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보신 다음에 연계지문 분석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문학과 독서, 다시 문학은 보기에 기반한 풀이 흐름인데 자, 통합하는 걸 강조할 겁니다. 9월은 통합과 범주화예요. 알겠죠? 그러면 수능은 통합과 범주화를 낼 건데 그 통합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줄 겁니다. 알겠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는 구조 해설할 건데 사고의 흐름 분석하고 전개 방식 정리하는 건데 단순이 아니라 첫 단락, 첫 문장 기준을 통해서 미시적 독해까지 같이 접근할 겁니다. 알겠죠? 그 구조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해서 수강 대상은 자, 제가 원하는 건 행동지침, 그러니까 파이널에 있는 행동지침 자체를 공부하시면서 이걸 공부하시면서 6구가 같이 들어가면 아마 출제도가 보일 겁니다. 포인트는 행동지침을 통해서 6월 분석과 9월 분석이 연결이 되면 9월 평가원을 문제를 이렇게 냈구나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3등급 이하다. 기본기가 많이 흔들린 것 같다라고 보면 압축집 문학 독서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요거 하시고요. 압축집 문학 독서 하시면 이 압축집에서 배웠었던 핵심 대이론들로만 이번에 9월 평가원 독서가 출제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학은 압축집 문학에다가 행동지침까지 붙이면 9월 평가원에 나왔던 포인트 자체가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해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도약하기 전에 압축집 행동지침을 먼저 하시고요. 이거를 빠르게 한 다음에 9월 평가원 분석 강의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뭐 하셔야 되냐면 통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니까 3등급 이하거나 2등급 이하 친구들은 도약으로 접근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도약이 고난도 기출만 만들어놨고요. 이 고난도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건 뭐냐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범주화시키는 연습 자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포인트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파이널 강좌는 행동지침은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 필수입니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제가 6구를 분석하고 나면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문학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는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출됐던 거. 단순 기출이라서 공부를 안 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기출을 우리가 이 시선으로 봐야 되라는 걸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6구에 나왔던 패턴을 연결해서 수업을 드릴 거고요. 독서는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시작 독서처럼 한 문장 한 단락 끊어서 필요한 행동들을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지면서 글 읽기 자체가 마지막에 점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도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기출 엔제인데 자, 실전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보면 하프 모의고사를 연습하시면 좋고요. 하프 모의고사는 제가 리트 지문을 많이 엮어놨는데 올해 독서가 쉬웠기 때문에 A어와 해겔의 포인트를 맞추는 독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리트를 A어와 해겔 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문들 위주로 나눠놨으니까 논리성 자체가 동일한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연습. 그리고 인강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실전에서 시험 보는 그 시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스터디 위드미 하듯이 여러분들 똑같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객관식 기준 2.0을 하셔야 되는 건 사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설 풀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설 풀이가 어떤 풀인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평가원 기출과 교육청을 통해서 사설 틱함까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엔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로 접근하시면 수능 보기 직전에 한 70여일 남았을 때 많은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가는 패턴 자체, 그 다음 저와 사고력을 맞추면서 통합과 범주화 자체를 연습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서 자 6구 분석으로 마지막 정리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을 볼 때
결국에는 올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분석하는 힘 자체가 길러져야 되고 그 힘을 통해서 파이널로 가면 결국은 행동지침, 압축집, 시작, 도약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6월 평가원에 나왔고 9월 평가원에 나왔다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기출은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이런 방향이구나라는 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그 같은 방향성에서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같은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파이널을 연습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여기서 배운 걸 통해서 제가 마지막 파이널 접근할 때는 결국엔 행동지침 6구를 토대로 접근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평가원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 다음 평가원이 어떤 출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건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했던 공부법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해. 제가 수업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지문들을 끌고 오는지를 보시면 깊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깊게 공부해야만 사고력이 늘어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깊은 공부에서 변화되는 모습, 추가될 모습까지 제가 예상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공부하시면 아마 사고력이 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수능 보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구모 분석은 제가 2주 안에 왕당시켜 드릴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 될 겁니다. 알겠죠? 빠르게 정리하시고 6월 평가원까지 빠르게 정리하셔서 기준 자체 잡고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